세상의 중심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신성 로마 제국 수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 고요한 다뉴브강이 흐르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체코 체스키 크롬노프로 이동합니다. 겨울이라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주변 마을이나 숲이 신비롭게 보입니다. 체스키 크롬노프까지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마을이나 숲을 보며 내려서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빈에서 차로 1시간 거리,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멜크스도우는 그에 위치한 베네토의 수도원입니다. 유럽 최대의 바로크 양식 건물이며 로마 카톨릭의 본거지로 종교교역에 대항한 요새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 수도원의 역사는 1089년 바벤베르크 왕조의 레오포드 2세가 당시 궁궐이었던 멜크성을 베네딕토 수도원에 기증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멜크스도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통틀어 가장 큰 바로크 수도원으로 1736년에 안공되었는데 1738년에 화재로 부분 소실되었다가 8년간의 복구 작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의 정문에 로마자로 적힌 1718년은 수도원이 착공된 해로 멜크 수도원의 오랜 역사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원의 성당의 성자와 조각상들은 모두 도금으로 그 웅장함을 더해주며 화려하여 대단했던 수도원의 당시 권세를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성당, 관광명소,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으로 이동 중 시간이 되시면 꼭 둘러보시라고 추천합니다. 같으면 5개를 넣어야 돼. 50cm 같으면 하나 넣으시면 되죠. 이제 50cm도 있고 어떨 때는 0.70, 0.80 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오류가 티켓이 나옵니다. 무료로 설치 안 돼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죠. 공간 놓고 티켓 뽑고 밀고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는 반대로 밀고 나오시면 돼요. 대표적인 이제 5개 나라, 아니 5개 도시,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에서요. 그래서 그 중에서 3번째로 큰 도시 린츠를 통과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스키 크롬노프 가실 때 강을 하나 건너는데요. 도나우강의 상류 쪽입니다. 일주나 아니면은 뭐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스위스 등 융프라 요후하고 아이거베니 4000m급이 3개가 쭉 있는 데가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려요. 유럽의 지붕, 탑 오브 유럽. 그래서 융프라 요후 뿐만 아니라 아이거베니, 그린덴발트라는 데에서 원래는 산악기차 타고 클라이렉샤인에 경유해서 산악기차로 갔는데 요즘은 익스프레스 곤돌라가 그린덴발트에 생겨서 다시 타임 2900m, 3000m급 좀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과 호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요. 그 알프스 산지를 3분의 2 산악지들을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분의 1은 우리 부다페스트에서 어제 비엔나 오실 때 통과했던 데가 3분의 1 평야지대라고 보시면 되고 3분의 2가 알프스. 이 강이 도나우강입니다. 계속 상류 쪽. 왼쪽으로 가면은 지금 리버 크루즈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다페스트까지도 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 좌우측으로 흐르는 강이 도나우강, 그리고 오른쪽은 철도가 운행되고 자동차가 운행되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상류 쪽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원지는 제가 독일 파사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스트리아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체코 국경을 넘어서 보헤미아 남쪽의 2번째로 큰 성이면서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 체스키 크롬노프 마을로 가고 계세요. 그 뜻은 말발굽 모양, 제가 나중에 지도 보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말발굽처럼 돼 있어요. 거기 장시간 버스에 앉아서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새롭고 설경이 아름다워서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차에서 간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버스 기사님과 투어 가이드에 따라서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2번 정도 주유소 휴게소를 이용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화장실 이용은 모두 유료입니다. 가끔 주유
주유소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면 화장실 요금을 공제해 주기도 합니다. 들판이 우리나라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얕은 언덕 위의 작은 마을과 그 옆으로 숲이 있고 온통 새하얀 세상이 너무 이색적이고 아름다워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나름 겨울 여행이 즐거웠습니다. 느끼는 추위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동유럽 추위는 파고드는 추위라 오랜 시간 밖에 있으면 딱 감기 걸리기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구성이 되네. 목장 같은 걸 하나 보다. 그 농토가 있으니까 그 하나에 Very job for me is very good. When my mother living, I not pay apartment, I pay fry. 체스키 크럼노프에 도착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망토다리 앞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젤렌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 투어 가이드 안내로 우리 팀은 2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바다 길 하나 사이 두고 아주 습기 때문에 근데 무서워. 베제테리언 쉐이드 먹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냥 그걸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거 비트루트 마무레이드인가? 모짜렐라 치즈. 세상에 맛있겠다. 쪽 지하 있고요. 나중에 관광 끝나시고 버스 타시기 전에 또 안내해 드릴 거예요. 공주 화장실이요. 그래서 이것도 크란베리죠? 이제 가이드분은 기다리지만 다 드신 다음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말발굽 마을 체스키 크럼노프로 걸어갑니다. 불타바강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 명소. 체스키 크럼노프 마을 입구에서 바라보는 망토다리는 망토다리와 성으로 이어지는 풍경이 500년 전의 세월로 잡아 이끄는 것 같은 착각이 잠시 듭니다. 예쁘다. 말발굽 모양의 체스키 크롬노프 자체 뜻이 보시면은 말편자처럼 돼 있잖아요. 편자 이렇게. 그래서 말발굽 모양 여기 구시가 체스키 크럼노프 성의 입구이자 황사진 성의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과거 성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 역할을 한 곳으로 15세기에 목조 자리로 지어졌으나 재건을 통해 석조 기둥 위에 3층 규모의 아치를 덮은 것에서 망토다리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체스키 크럼노프의 전망 포인트 망토다리에서 내려다보는 불타바강을 사이에 두고 성과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붉은 지붕이 말 그대로 동화 속에나 있을 법한 모두 종이로 접어놓은 듯한 앙증맞은 마을 풍경입니다. 망토다리 아래를 지나 체스키 크럼노프의 풍경을 눈에 담기 좋은 슬픈 전설의 다리,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 이발사의 다리에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안가의 서자 누돌프 2세가 정신병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죽인 뒤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자 여인의 아버지인 이발사가 거짓 자백을 하여 희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이발사를 기리기 위해 사람들이 다리를 만들고 이발사의 다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는 곳이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애도와 아름다운 체스키 크럼노프의 전경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스포르노스티 광장과 체스키 크럼노프 성을 연결하는 이발사의 다리에는 중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체스키 크럼노프 관광의 중심입니다. 체스키 크럼노프 한가운데에서 S자로 흐르는 불타바강 사이의 다리에는 성 가까이에 놓여 있어서 오가기가 편리합니다. 마리오네트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14세기의 성당으로 파란색 첨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14세기에 세워진 16세기 르네상스 양식으로 재건한 성당입니다. 현재는 마리오네트 영국에서 사용되는 인형과 공연 세트를 전시한 마리오네트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영국에 사용할 수 있는 인형과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첨탑이 인상적인 곳으로 기념사진을 남기기 좋아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포토존입니다. 구시가 반도의 중앙을 동서로 연결하는 호르니 거리입니다. 호르니 거리를 걸어가면 구시가 중심이자 최대인 스보르노스티 광장에 도착합니다.
보르노스티 광장은 13세기 형성된 체스키 크롬노프의 중심 광장으로 형형색색 오랜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지역 유일의 광장입니다. 과거 프라하 명문 가문들이 거주했던 알록달록한 유럽풍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는 광장입니다. 13세기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구시가지의 중심 광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광장 내에 체스키 크롬노프 관광 안내소와 기념품 숍이 자리하고 있어 많은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체스키 크롬노프 중앙광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멋진 전망을 보여주는 세미나르니 정원이 있습니다. 체스키 크롬노프 마을 전망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망토다리 옆에 있는 성 정만대와 성탑 전망대가 유명합니다. 전망이 이쁜 곳으로 세미나르니 정원 또한 추천합니다. 체스키 크롬노프 성과 성 요투스 교회 수도원이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대입니다. 체스키 크롬노프 성과 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로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멋진 포토존입니다. 낮에 보이는 전망도 아름답지만 야경도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기 신부님 저기 계시네. 중간에 스페인 대사관이야? 아니면 뭐야 저거 막 엄청 뭐가 많이 달려있는데? 어제 부니치키 다리는 체스키 크롬노프에 있는 불타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나트란 거리와 나드니치 거리를 연결합니다. 다리의 현재 모습은 1830년대경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다리 중앙에는 성 요한 네포무크 동상과 십자가형 동상이 있습니다. 아니다. CD. 헬로. LP판은 없네. 헬로. I was curious about LP. 나트란 거리는 기념품 쇼핑과 식사, 관광 모두를 즐길 수 있는 번화가로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바로크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들이 길게 늘어선 거리입니다. 불타바 강과 파스텔 톤의 건물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으로 마리오네트 인형들을 전시하는 유명 관광지 성 요스트 성당과 함께 둘러보거나 기념사진을 남기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 수공예품 상점과 더불어 피자, 파스타, 젤라또 등 다양한 현지 먹거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들이 들어서 있어 쇼핑과 식사를 즐기기도 좋은 곳입니다. 꽤는 안 들어갔어. 저 꼭대기층 올라갔다 왔다니까. 아니야, 여기 가게야. 도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시간 없다는 거야. 도로 나와가지고 아까 그 있잖아, 그 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서 저 주차장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주차장 쪽으로 그러니까 나가야 돼. 체스키 크롬노프 성은 크게 성과 성박물관, 성탑, 그리고 종원까지 총 3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이 위치한 부지 내에는 무려 40채의 건물과 마을 전체 크기에 맞먹는 종원도 4개나 있으니 일부를 여유롭게 관람하고 싶다면 서둘러 움직이는 걸 추천합니다. 난트란 거리에서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오르면 성 입구가 나옵니다. 과거 마을과 성을 구분하고 적들의 침입을 막았던 성의 해자를 관람하고 성 내부의 건물들을 구경하면 됩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체스키 크롬노프 성의 명물인 성탑이 나옵니다. 꼭대기의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체스키 크롬노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망 감상을 마치면 안으로 난 길을 따라 중정을 산책하면 또 다른 명소인 망토다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인증샷 꼭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체스키 크롬노프 성에는 아주 특이한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해자입니다. 해자란 동물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성의 주위를 인공적으로 파서 경계를 삼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몰래 침입해오는 애적이나 도둑들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한 번에 몰살시키는 덫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돌로 쌓은 뒤 창과 같은 날카로운 무기를 배치하거나 하천을 흐르게 하여 물이 고이게 한 뒤 방어의 효과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스키 크롬노프 성의 해자에는 창이나 돌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인 불곰을 풀어두었다고 합니다. 비어모스트라고 불리는 체스키 크롬노프의 해자에는 1700년대부터 불곰을 풀어놓아 적의 침입을 막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야, 저 애기 소리 지르는 거 봐라. 그러네. Конкретно они разработали принцип, сейчас название за счет 저기서 뷰. 언니 저기 다리 가면 또 있어 뷰. 체스키 크롬노프 성 중정은 노전베르크 가문이 성주가 된 이후 새로 축조한 윗성 부분입니다. 네모 반듯한 벽돌로 정갈하게 쌓여있는 화려한 중정의 모습이지만 이곳 역시 성탑 외벽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벽에 그림을 그려 착시 효과를 주는 스크라비토 기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벽에 그려진 조각과 같은 그림들은 고대 그리스 신화나 역사적인 인물을 주제로 하고 있고 헬스시대 건물들처럼 벽장식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잘 살펴보면 진짜인 척 하는 가짜 창문과 가짜 발코니도 있으니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중정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고 바닥 아래에는 포도주 저장고나 감옥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 300대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13세기에 건축된 중세의 성체 체스키 크롬노프 성입니다. 250년경 체스키 크롬노프 마을의 영주들이 민둥한 돌산 위에 고딕 양식으로 성을 지었다고 합니다. 성을 건축한 비트코비치 가문은 1302년에 멀문데요. 비트코비치 가문의 마지막 귀족이었던 독일계 가문인 노전베르크가의 성을 넘기게 됩니다. 새로운 성주가 된 노전베르크 가문은 이후로도 300년간 이곳에서 상주하며 성의 이쪽 부분을 새로이 축조하고 마을을 평화롭게 다스리면서 체스키 크롬노프를 정성기로 이끌었다고 전해집니다. We're actually the guest we're waiting until the theater will be ready. 여기 파킹 플레이스로 내려가는 길. 여기는 한 바퀴 캐슬 가든 쪽으로 가는 길. 여기가 마지막으로 성곽을 따라 자매측과 정원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들어오면 유럽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바로크식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과 정원을 이어주는 또 다른 전망 스팟인 망토다리가 나옵니다. 불타바강과 함께 성당과 도시의 전망 그리고 성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인증샷 장소이니 사진 찍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체스키 크롬노프 전망의 풍경을 즐기고 나면 잘 꾸며진 정원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귀족들의 산책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나 지금은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조용히 거닐기 좋은 곳입니다. 제가 방문한 시기는 겨울이라 조금 쓸쓸한 자메츠카 정원이었지만 자메츠카 정원은 장미가 유명하니 장미꽃이 필 무렵 정원의 장미를 꼭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보다 할배에서 소개된 동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동화 속 마을. 붉은 문과 탑, 화려하게 꾸며진 애관이 눈에 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체스키 크롬노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